안녕하십니까.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대부분이 아마 타격원을 이용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술을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개인 병원에서 수술한다면은 아마 거의 다 타격원을 이용한 재건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건을 이용해서 수술한 지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과거에 이전에 한 10년 정도는 타격원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자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있는 이유는 타격원에 비해서 자가건이 임상적인 결과도 더 좋고, 이게 롱텀하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유증도 타격원에 비해서 자가건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격원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있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타격원이 관절 안에 놓이게 됐을 때 재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생이 안 되게 되면은 이식물이 다시 끊어지거나 녹아서 없어지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안정성이 다시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식물이 이제 경골하고 대퇴골 쪽에 터널을 뚫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타격원의 이식물로 인해서 뼈 안에서 면역학적인 거부 반응이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이식물 주위에 뼈가 녹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이 와이드닝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자가건에서는 이런 터널 와이드닝이 안 생기거나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터널에서 이식물 주위로 뼈가 녹아 없어지게 되면은 동요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설령 재손상, 재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격원을 이용한 경우에 재수술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격원을 이용해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한 환자가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이제 불안정성이 재발이 돼서 다시 제가 자가건을 이용해서 재수술을 했던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타격원의 종료가 되는데,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격원 중에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라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경골건이나 아니면은 슬개건이 있는데, 요즘엔 슬개건은 많이는 아마 이게 수입이 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타격원은 국내에서보다는 미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 국내에서는 설령 이제 사망자가 생겨도 그 사망자로부터 본인이 장기 이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채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타격원은 지금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환자의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타격원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던 분인데, 무릎에 이제 통증도 있고 무릎이 동요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수술한 부위의 터널 위아래로 이제 뚫게 되는데, 빨간 화살표 안쪽으로 보시면은 터널이 일반적인 터널보다 상당히 좀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뚫는 터널은 10mm 이상 뚫는 터널은 없거든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10mm보다도 이제 더 작게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뚫었던 터널보다는 터널의 폭이 넓이가 좀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전방에 동요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검사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텔루스 장비를 이용해서
방사선 그 검사를 통한 그 전방 동요 검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 환자들한테 설명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오른쪽 무릎이 이제 수술한 쪽이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왼쪽 무릎이 되는데, 보시면은 반대쪽 무릎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좌측 사진의 그림이 앞으로 한 12mm 정도가 밀리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12mm라면은 처음에 다쳐서 12mm가 밀리면 완전 파열에 준하는 소견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과거에 수술을 받았지만은 완전 파열에 준하는 동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재수술을 권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같은 환자의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정상인의 무릎 MRI 사진이 되겠고, 오른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의 무릎 MRI가 되는데, 화살표로 표시한 검은 부위가 전방 십자인대 부위가 되는데, 지금 그 환자분의 그 MR을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 부위에 검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이식물인데 너무 이게 그 볼륨이 커져 있습니다. 볼륨이 커져 있다는 거는 좀 부어 있거나 염증이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식물이 치유가 안 돼서 너덜거리거나 아니면 다시 재파열된 경우에 이렇게 보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아래쪽으로 뼈의 터널 부위를 보면은 상당히 넓어져 있는데, 실제 이 정도 되면 한 20mm 가까이 터널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물도 아마 손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었던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MRI, 같은 환자의 MRI 사진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MRI 사진을 찍게 되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찍는 것을 우리가 코로날 뷰라고 하고, 측면에서 찍는 것을 사지탈 뷰라고 하는데, 좌측에 있는 코로날 뷰에서 보면은 터널이 기존에 그 원래 뚫었던 터널보다는 상당히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식물 주위에 있는 뼈가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지탈 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식물의 그 폭에 비해서 상당히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삼아 자가건을 이용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분의 MRI를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요.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날 뷰, 우측에 있는 게 사지탈 뷰가 되는데, 자가건을 이용한 그 환자인 경우에는 터널이 그 이식물의 그 원래 뚫었던 것보다 크게 넓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보통 나사를 박으면 나사 그 들어간 그 정도 폭만큼 터널이 좀 넓어지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환자하고 지금 보시는 자가건을 이용한 환자하고는 사실 터널의 그 폭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그 환자분의 실제 수술할 때 그 동영상이 되는데, 이식물은 전혀 치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게 이제 그 관절 안에 놓여 있게 되겠고, 관절에는 이제 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줄이 상하면서 자연적으로 끊어지는데 이렇게 너덜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식물이 거의 인대로서의 기능은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해부학적인 위치에 터널을 뚫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수술했던 그 터널이 제가 뚫는 것보다 좀 더 상당히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또 뚫었던 터널이 잘 뚫었다면은 그걸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터널을 제가 다시 뚫었던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 잘못 뚫린 터널이 대퇴 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가건을 이용한 재수술을 이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반건양건을 환자 무릎에서 채취한 그 사진이 되겠고, 채취한 이 반건양건 힘줄을 인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아래 그 실을 이용해서 성형한 사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형이 끝나면은 이제 위아래 터널을 다시 뚫고 이식물을 삽입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이식물을 삽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이식을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 이식을 하기 전에는 과거에 삽입했던 그 타가건의 그 잔존 그 조직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있으면 안에서 또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잔존 그 타가 인대를 다 제거하는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한 경우에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MRI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는 그 사진이 수술로 바로 촬영한 MR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그 보시는 사진은 수술 후 6개월에 촬영한 MRI인데 검게 보이는 인대는 그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앞서 그 재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볼륨이 크게 보였지 않습니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터널도 오히려 과거보다는 이게 좀 터널의 그 와이드닝이 줄어서 터널 폭도 좀 좁아져 있지 않나 하는 그 정도로 잘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타각원을 이용해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한 환자에서 자각원을 이용해서 재수술한 예를 보여드렸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재수술을 하는 환자들 중에 타각원을 이용해서 재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사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각원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했던 환자에서 수술 후에 동요가 다시 발생이 돼서 자각원을 이용해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다시 시행했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